자, 국회가 지금 박문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론이 너무 또 빗발치니까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나가면 들어오지 마. 그냥 보기 싫으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기억들 나시죠?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이콧했는데 그래 그러면 야당이 할게.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내가 국회 보이콧하면 무조건 그 상임위원회가 멈추는 게 아니더만요. 일반 간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권 이런 게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국회가 잘만 돌아가요.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쉴드 칠 만한 공간적 배경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 TK 의원들이 29일 날 일요일 날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서 제가 뭘 보고 느낀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도는 TK 의원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친박들이거든요. 그렇죠. TK 의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자 했는데 보도에 나가니까 그냥 마음을 모으자. 좋은 말로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 의미였겠지만 보도에 나가니까 속마음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친박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반대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서청원, 최경환 출당시키는 거 우리가 반대할 거야 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완고하게 자기들 간에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TK가 마음을 모으자? 박근혜 출당하는 쪽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 만든 사람은 김광림 정책위원장이고 최경환, 추경호, 강석호, 이완영, 김정재 이런 사람들 해서 총 16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귀국 이후에 그 공항에서 말 엄청 세게 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이면 어쩌고저쩌고 막 거의 쓰레기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격 중에 하나로 자기 지역 관련한 사람들 모아서 단일 대우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 그리고 박근혜 출당 문제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알지 이거지. 말 안 해도 아는, 말 안 해도 동의할 수 있는 건 빼고 그냥 눈빛으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이제 건배사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 전략으로 또 가는 거죠. 세력 싸움 하는 거죠. 다음 달 3일 출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은 세대결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찬반 하게 되면 박근혜가 출당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미리 이제 표단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감 보이콧을 처리하고 복귀를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참 멋져요.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멋지다고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11.6 때도 상복을 안 입던 인간들이 자기들은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제삿날인데 근데 그때도 안 입던 그 상복을 뒤늦게 그 박문진 이사 2명 뺏겼다고 상복 입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뺏긴 게 아니고 지들이 뺏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언론이 죽었다라는 그 퍼포먼스인데 얘네들은 문화지체 현상, 시대지체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이미 9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상복을 입어요?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국정감사가 끝나잖아요. 이제 10월 달로 해서 나갔는데 11월 1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합니다. 예산안 갖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11월 8일 날은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합니다. 지금 안 풀면은 방법이 없어. 11월 1일이 지나고 풀면 문재인은 패싱하고 트럼프한테만 들어오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정연설하는데 지지율이 75% 넘는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면 그 자리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항상 뒷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 보이콧한 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엄청 쏟아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그 자리를 텅 비워놔. 그러면 당연히 또 한 번 더 여론의 문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번 주 초저에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게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길게 갈 수 없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이제 다 끝나가고 이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비열하다 이런 느낌이 항상 보고 있으면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히 카드가 없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도부를 제외한 평 의원들이 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지도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딱히 자기가 지도부라고 생각해도 마땅한 카드가 없거든요. 지금 전국 자체가 지지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뭐 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냥 얌전히 쪼그라들기에는 억울하니까 뭔가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거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조삼모사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 정우택의 말은 이런 겁니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음모를 가지고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예. 자유당 애들이 이렇게 국감 보이콧하고 돌아온다는 복귀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예상돼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11월 1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 트럼프 오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핑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핑계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복귀하는 타이밍이 이제는 예결산이잖아요. 예산.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의 예산이 갈 수 있는 거를 그나마도 깎일까봐 들어온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돈이지 뭐 얘네들이 보는 건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국가, 정의, 국민 이런 거 안 봐요. 자기네 지역에 돈 갖고 가는 거 그래서 또 다음에 국회의원 예, 되는 거 또 재선하는 이거 게, 외에는 예.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노리는 건 그래서 예산 이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지 뭐 그 외에는 다 핑계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바른정당의 김무성을 비롯한 그 통합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고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서청원의 홍준표의 최경환의 이거 까발릴 거야 하고 폭로전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사실 참 우리도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EEJ를 하는데 어느 쪽 EEJ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그때 결정해봐요. 홍준표가 더 세져야 되면 생기는 뒤에 어떤 그 효과. 예. 친박이 홍준표를 이기는 경우에 어떤 효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우리가 어느 쪽을 응원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서청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황상 녹취록은 없는 것 같아요. 녹취록이 없는 뻥카로 서로에게 뻥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녹취록을 안 까는 상태에서 기세 싸움으로 서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이 그 홍준표의 어떤 아도찍기? 예, 그러니까 바른말 고운말 예, 바른정당에서 옮겨왔던 그 사람들을 자기 세라고 치고 자기 세력이라고 치고 이렇게 자기 지분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방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체 정치판에서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예, 홍준표를 죽이려면 응원하고 모아놓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흩어지면 불편해요. 일단 저는- 그러면 이쪽에 서청원 쪽 예. 다음에 우리 저는 병경님 이제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가 대차게 세게 나가서 친박 청산하고 한 절반 정도 뚝 잘라버리고 바른정당 한 절반 정도 흡수하고 예. 그래서 바른한국당 만들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에 또 남아있는 그 공화주의자하고 국민의당 공화주의자하고 합쳐서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우리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또 거기서 또 알이 틀고 그다음에 이 친박 단체는 또 그 TK 어디선가에서 또 알이 틀고 딱 그렇게 있으면 아주 모양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철수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다당제가 네,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아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의당의 아, 입지가 뭐 네. 맨 끝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건 궁극적 의미의 다당제. TK 자민련 그런 형태로 TK가 좀 찌그러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명종님하고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건데 홍준표가 지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기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한국당을 쪼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대해 아직도. 그러니까 아예 TK 쪽 의원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이 당을 하나 쪼개든 홍준표를 쫓아내든 쪼개지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권력이라는 게 우스운 게 친박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는다는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안 나서잖아요. 당사자들 빼고 나면. 네. 사실은 좀 비겁한 인간들인 거야. 총알 맞기 싫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긴 쪽 편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언제 친박이야? 이씨, 말도 안 돼. 홍준표로 갈 놈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서청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들쥐도 아니고 지들 입장에서 보면 개개로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인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서청원 입장에서 나 혼자 고립되고 최경환이랑 몇몇이 고립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안한 거예요. 인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청원 쪽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탁월한 기술자다. 윤 전 부사장이 2010년과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홍준표 대표 언론 특보였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서청원의 사람이었다고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언론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D일보 뭐 출신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청원 자체도 여론에 엄청 밀려 있는 거거든요. 친박들 자체가 대대적으로 나서갖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경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지역 국회의원들 16명 모아가지고 니들은 배신하면 안 된다. 딱 이 상태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세대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50명이 넘어가는 정도의 친박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 계산은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TK는 박근혜 의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면 더 유리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 네. 그 이권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른정당하고 분열되고 당시도 민주당도 거기 지방선거 같은 데 들어가고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과반이 넘는 정도의 지지율은 없어도 30%대로도 뭔가를 지켜 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 지금 등록을 마쳤고요. 13일 날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유승민 출마했고요. 정운천 출마했고 박유근 출마했고 하태경, 정문원, 박인숙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해가지고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전당대회 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통합파들은 갈 거야 말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11월 3일이 친박 출당 결론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월 3일 날 그 결론을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 친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여론의 몸매를 맞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왜 나갔는데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11월 3일이면 뭐 어차피 다 이번 주 결정날 문제들이라고 보면 참 재밌어지는 정치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탈당파들 있잖아요. 통합파들. 통합파들도 서로 게임 중에 그거 있잖아요. 먼저 일어서면 지는 게임, 눈치 게임처럼 서로 그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는 의원 숫자가 13명이 확 넘어갈 때는 13명이니까 이름을 외우기 힘들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 뭐 김성태, 장재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나머지 10여 명은 누군가 있겠지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의원이 5명이야. 그러면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최대한 많이 한꺼번에 넘어가야지 자기들이 흔적 없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적당한 선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냐면 친박 청산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친박 청산을 하는 명목으로 또 그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분석을 항상 뛰어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서 꾸역꾸역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할지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분명히 달 거다. 저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떤 결론이든 이 사람들은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 만든 사람은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고 최경환, 추경호, 강석호, 이완영, 김정재 이런 사람들 해서 총 16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귀국 이후에 와, 그 공항에서 말 엄청 세게 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이면 어쩌고저쩌고 막 거의 쓰레기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격 중에 하나로 자기 지역 관련한 사람들 모아서 단일대원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 그리고 박근혜 출당 문제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알지 이거지. 말 안 해도 아는, 말 안 해도 동의할 수 있는 건 빼고 그냥 눈빛으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이제 건배사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 전략으로 또 가는 거죠. 세력 싸움 하는 거죠. 다음 달 3일 출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은 세대결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찬반 하게 되면 박근혜가 출당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미리 이제 표단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감 보이콧을 처리하고 복귀를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참 멋져요.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멋지다고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11.6 때도 상복을 안 입던 인간들이 자기들은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재산날인데
근데 그때도 안 입던 그 상복을 뒤늦게 그 박문진 이사 2명 뺏겼다고 이 상복 입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뺏긴 게 아니고 지들이 TK 의원들이 29일 날 일요일 날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서 보니 제가 뭘 보고 느낀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도는 TK 의원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친박들이거든요. 그렇죠. TK 의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자 했는데 보도에 나가니까 그냥 마음을 모으자, 좋은 말로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 의미였겠지만 보도에 나가니까 속마음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친박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반대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서청원, 최경환 출당시키는 거 우리가 반대할 거야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완고하게 자기들 간에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TK가 마음을 모으자? 박근혜 출당하는 쪽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뺏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언론이 죽었다라는 그 퍼포먼스인데 얘네들은 문화지체 현상, 시대지체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이미 9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상복을 입어요.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예. 국정감사가 끝나잖아요. 이제 10월 달로 해서. 예. 나갔는데 11월 1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합니다. 예산안 갖고. 예. 내년 예산안. 그리고 11월 8일 날은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합니다. 지금 안 풀면은 방법이 없어. 11월 1일이 지나고 풀면 문재인은 패싱하고 트럼프한테만 들어오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예, 거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정연설하는데 지지율이 75% 넘는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면 그 자리 비어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항상 뒷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 자, 국회가 지금 박문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론이 너무 또 빗발치니까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나가면 들어오지 마. 그냥 보기 싫으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기억들 나시죠?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이콧했는데 그래 그러면 야당이 할게.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이 내가 국회 보이콧하면 무조건 그 상임위원회가 멈추는 게 아니더만요. 일반 간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권 이런 게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 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국회가 잘만 돌아가요.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쉴드 칠 만한 공간적 배경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